예, 질문 올리겠습니다. 역사 관련 질문입니다. 약해져만 가던 신라 935년 마지막 왕으로 고저 왕건에게 나라를 넘겨준 경순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선순환의 원리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질문 올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는 역사의 신라 시대의 몇 대 왕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우리 민족의 핵심을 잡아 나가보자라는 얘기죠. 그게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건국이 우리 천선민족이라 하는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만주발판에다 고조선을 건국했을까요? 수많은 이런 민족이. 그러면 이 민족은 과연 어디에서 살다가 고조선을 건국했느냐?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뿌리 몸통은 하나다. 우리가 고조선 건국하기 전에는 아직 뿌리 대한민국이 생성되기 이전이었다. 그럼 뿌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언제 생성되었느냐? 이것도 깊이 있게 논의해 봐야 할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는 우리 민족은 모두 그 중국 대륙 몸통에서 하나 되어 살아왔고, 또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니 밀리고 밀려서 이 한반도가 형성되고 나서 고조선이 형성이 됐고, 결국 이 고조선도 패망에 이르니 압록강, 두만강 건너 이 팔도로 형성된 뿌리 대한민국으로 다 내려왔어요. 자, 이때를 한번 봅시다. 이때는 열국시대 이전에 많은 국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왜 서로 관리해갖고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을 했을까? 힘의 논리로.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이 뿌리 민족은 우두머리 민족이라는 것이죠. 우두머리로서 지도자 민족으로서 운영의 주체로서 삶을 살아오다가 그 행위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활동의 주체의 민족에 쫓기고 쫓기어 들어와서 결국은 고조선을 건국하게 된 것이었죠. 어떤 이들은 그래요. 고조선 건국 있으면 철기시대니 석기시대니 참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어. 노자의 도덕경이 벌써 2500년 전. 그때를 철기석기라고 하는데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온 그 전쟁의 그 실상을 보고 삶의 실상을 보면 그때를 철기라고 하고 구석기라고 하고 문자도 나타나지 않는 그 시대로 이렇게 묘사하면 되겠어. 참 답답해. 아날로그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역사를 배웠던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철기 시대, 아무것도 없는 빗살무늬 토기 그거를 썼고 막 이런 가르침은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 왜 구태의연하게 구시대에 머물러 있어 각고의 시대의 흐름에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이 왜 지금까지 현존하느냐. 인류는 하나 되기 위한 삶을 살아왔는데 저마다 자기 욕심이 산출이 되고 저마다 자기 욕심대로 지도자를 이끌다 보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가장 몸통의 핵심이었던 민족이 우리 뿌리대 또 천손민족이라 하는 이 지도자 민족이 내려오면서 저마다 기운이 강한 지도자 운용의 주체였기 때문에 각도를 차지를 하면서 지도자 행사를 했죠. 그 고조선이 무너지면서 열국시대가 형성이 된 것이죠. 열국이 돼서 8개 국가가 아닌 그 이상의 국가가 형성이 됐는데 하나 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이제 열국 8개, 팔도에 있는 8개의 국가가 형성이 됐고
점점 심의 논리로 인해 줄어들면서 사국에서 삼국에서 이국 남북 시대를 이루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우리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뭡니까? 홍익인간이에요. 세상을 널리 이렇게 알아. 사랑하며 사랑하는 민족이 되라. 누구 앞에? 내 앞에 온 인연, 내 앞에 있는 인연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홍익인간 이념을 잊어먹다 보니까 하나 되는 과정도 싸움으로써 힘으로써 힘의 논리에 의해 하나를 만들었어요. 안타깝게 실이. 덕으로서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행위를 다했다면 진짜 덕이 무엇인지, 도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삶을 지금까지 이어왔을 텐데 열국에서 하나된 민족국가 고려를 건국하기까지 힘으로서 하나 되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와 덕을 잊어먹었다. 덕을 잊어먹고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기갈 하나는 있지 않습니까? 운영의 주체로서의 그 센 기갈.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던 때가 뭐냐면 사국시대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국시대가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옆에 가야가 있었죠. 이제 이 가야는 이미 삼국시대를 위해 신라와 백제에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였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삼국시대에 있었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차원의 지상이라 그 삼각관계의 미스테리만 풀어내면 못 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말입니다. 열국에서 시작해서 하나된 민족국가 고려를 건국하기까지는 외세의 침입을 그다지 많이 받질 않았다.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서로가 서로의 땅을 침범하기 위해 누구는 외라고 부르는 일본의 그 도움을 받았고 누구는 몸통의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으면서 이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 피를 불렀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된 민족국가를 이루기 위해 남북국 시대를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이 누가 되어 있던 주어진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 민족은 하나 되기 위해 열국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있었어요. 지도자들을 하나의 기운으로 뭉치기 위해. 근데 문제는 덕이 아닌 힘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덕을 잊어먹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뿌리는 몸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고 이 몸통은 뿌리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데 이게 역순이 돼버렸어. 사대주의에 빠져갖고 그 몸통의 모든 문명을 뿌리에 맞는 것 마냥 가져다 쓰기 시작했다는 게 확언이 된 거예요. 고려 불교 500년. 무엇을 남겼어? 딱 하나 되니까 시작된 게 거란의 침입? 뭐 7년 전쟁이니 몇 년 전쟁이니 뭐 난리 났었잖아. 그리고 결국은 뭐야? 몽골. 조공 맞췄잖아. 대항이나 제대로 했겠어. 그게 표적이라는 사실을 몰라. 그대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나된 민족국가를 이루었는가? 여기가 어떠한 지역인데 그대들은 어떠한 민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손을 잡고 나가야 하는데 이것을 얻지 않느냐라는 표적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다 하다 못하니까 이제는 왕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왕씨에서 이씨로. 그래서 이씨조선이 건국이 된 것이지. 근데 이씨조선은 그 몸통에 유교적 사고를 무조건 갖다 주고 사대주의에 빠져버렸단 말이야. 우리가 운영의 주체로서의 그 행위를 다 하는데 그거를 몰랐어. 뿌리가 뿌리에 걸맞는 에너지를 생산시킬 때 생산된 에너지가 몸통으로 올라가는데 역순환이 되어버렸어요. 이 뿌리가 몸통의 에너지를 가져다 쓰는데 어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 조선 딱 건국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 왜 우리는 건국할 때 많이 외세 침략으로 몸살을 앓느냐는 얘기야. 그 임진왜란 끝나니까 뭐가 일어났어? 병자호란이 일어났잖아. 이 병자호란은 뭐야? 두만강, 압록강 사이에 경계를 두고 온 여진족들이에요. 청나라인 것이지.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어버이 나라, 어머니 나라라고 이렇게 섬기며 살아온 민족이 청나라예요. 여진족이고. 그 기운의 여파가 지금 조선족에게 가여 있다고. 왜 그 조선족들이 왜 일로 많이 내려오겠어? 존경하는 나라니까. 하나 되어 살아가자고 내려오는 나라이고 무언가의 이로움을 배우기 위해 내려온 민족인데 우리는 지금 무슨 짓이나 하고 있어? 업신여기고 깔보고나 있잖아. 그 정신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병자호란 딱 일어나자마자 7일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 그 남한산당 갖고 우리나라 그 이마박을 땅에 7번 친 그 왕이 누구야? 응? 있을 법한 일이야. 하나 되기 위해 때로는 대륙 세력의 도움을 받고 때로는 해양 세력의 도움을 받았다면 하나 되었다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 원을 만들어서 생산시켜야 되는데 사대주의에 빠져보니까 누구는 왜니 누구는 뭐니 그거만 따져갔어. 어찌 하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조선이 그렇게 비루하고 비굴한 남밖에 더 되겠어. 우리는 하나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 된 민족 국가 1000년 동안에 우리가 잃은 게 뭐 있어? 뿌리 토양을 썩게 만들어놨어. 500년 동안은 불교적 사상에 500년 동안은 유교적 사상에 뿌리의 대안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뿌리가 뿌리에 걸맞는 삶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생산시켜 나가야 하는 것에 있었어요. 열국에서 하나된 민족국가 고려를 건국하기까지 1000년의 세월은 이미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어떠한 대안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되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된 한민족의 국가를 이룰 것인가? 없었잖아. 사랑할 줄 모르잖아. 결국은 뭐야? 1890 대한제국 시절에 두둑은 발전할 수밖에 없어. 태평양 건너에 있는 다민족 국가 미국의 모든 육색량을 일본이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 장족의 발전을 위한 것이지. 이것도 역사적 문제로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1000년 동안 썩어버린 하나는 불교에 썩어버렸고 하나는 사대주의에 썩어버린 이 토양을 새롭게 살리기 위해서는 남북을 갈라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북을 갈라놓기에 일련의 수순이 일제강점기라. 일제강점기를 통해 갖고
일차적으로 지식인을 다 잡아갔고, 어떤 지식인? 유교적 사고에 빠진 그런 지식인. 2차적 동족상쟁 유교로 인해 나머지 지식인을 분리시켜 놓은 것이죠. 자, 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